홍길동 씨는 60세 남성이고 한 10년 정도 비만 상태로 지냈습니다. 평소에 좀 짜고 매운 걸 좋아하셔서 뭐 찌개나 면 이런 걸 좀 자주 드셨고, 외식으로는 보통 뭐 치킨, 삼겹살 많이 드시고, 저녁에는 심혈관 예방에 좋다고 들었던 와인을 한 잔 드시거나 아니면 소주를 두세 잔 정도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피곤함을 이겨내려고 뭐 믹스 커피를 드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허기가 좀 질 때는 과자나 케이크를 좀 많이 드신다든지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와중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셨고 고혈압이랑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약을 잘 복용을 하셨는데 조금 일이 바빠서 한 달 정도 약이 떨어진 후에는 병원을 가지 못하면서 한 달 정도의 약을 못 드신 기간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홍길동 씨는 한쪽으로 좀 치우쳐서 넘어지게 되고, 이는 이제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되어 이제 병원으로 오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만나뵙는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 그럼 저를 보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뭐 어떤 게 뇌졸중에 나빠서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또는 인터넷에서 뭘 봤는데 이걸 먹어도 되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뇌졸중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강의를 많이 해주셨던 위험 요인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식습관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식습관 조절이 가장 어렵습니다. 약은 드시면 되는 거고 병원은 오시면 되는 건데, 식습관은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고, 뇌졸중의 위험 요인은 총 6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 음주, 흡연, 이렇게 6가지라고 알려드릴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음주나 흡연을 하시고 있다면 이제 끊어주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저렇게 한 5가지 원칙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이건 한번 쭉 보시고 제가 한 가지씩 천천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적정 체중 유지가 가장 중요해서 이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인데,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잘 부합하는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중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내 체중이 이제 내 키에 맞는 내 적정 체중 범위가 맞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남성, 여성은 계산법이 조금 다른데 키 곱하기 22, 여성은 21을 곱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만약 여성 160cm의 경우 표준 체중은 53.8kg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걸 이제 표로 조금 나타내 보면 키를 쭉 보시고 남자, 여자 몸무게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맞는 내 적정 체중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체중을 알았으면 내가 비만한지 안 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비만도라는 퍼센트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표준 체중에서 실제 체중을 나누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90% 미만이 나온다. 그럼 이제 저체중. 90에서 110%는 적정 체중. 이제 111%부터 과체중인데요. 근데 이제 더 심해져서 만약에 120%를 넘어간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적정 체중 범위에는 있는데 복부 비만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복부 비만은 주의가 항상 필요하고,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여자는 85cm 이상을 복부 비만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위험인자들이 도대체 왜 뇌졸중에 위험한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조절 기능이 비만할수록 조금 더 고장이 잘 나게 되고, 그렇게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은 비만할수록 이제 심장이 온몸에 피를 보내려고 펌프질을 굉장히 세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이 혈압을 감당하기 위해서 혈관이 굉장히 딱딱해지거나 또는 부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혈액 속에 나쁜 지방, 콜레스테롤의 중성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혈관을 막아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비만할수록 이제 옆에 있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몇 배나 높아지는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몇 배나 높아지는지를 볼 수 있는데, 당뇨의 경우에는 비만할수록 5배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 고혈압의 경우 3.5배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상지질혈증은 2.4배가 높아지게 됩니다. 최소 2배 이상씩은 다 높아지죠. 그래서 체중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뇌졸중 위험도는 그럼 한 몇 퍼센트 정도라면 19% 정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을 뵈면 무조건 첫 번째는 이제 체중을 적정 체중 범위로 유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적정 체중 유지를 하려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자전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하루에 우리가 어떻게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균형 잡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인데요. 저기 보면 곡류, 이제 밥이나 빵, 떡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고기, 생선, 달걀, 콩, 우리 이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채소, 과일, 유제품 여기 다 나와 있죠. 요걸 하루 안에 다 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균형 잡힌 식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한 끼를 구성해 봤을 때는 잡곡밥을 드시는 것, 그리고 질 좋은 단백질 반찬을 끼니에 1접시에서 2접시 정도를 드시는 것, 그리고 채소를 매 끼 2-3접시 정도 드시는 것, 적당량의 과일이나 우유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한 한 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 키나 체중 활동량에 따라서 양의 조절은 조금씩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압 조절 때문에 싱거운 식사인데요. 병원에 오셔서 병원밥 드셔보시면 다들 진짜 못 드시겠다고 하세요. 근데 일반식을 드실 때보다 저희가 저염식을 드릴 땐 진짜 못 드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짜게 먹는 게 왜 안 좋은지를 말씀을 드리면, 소금은 물을 끌어당기죠. 소금은 물을 되게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먹은 소금들은 혈관 바깥에 있는 물들을 다 안으로 끌어와요. 그렇게 되면 혈액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피가 많아지니까 압력이 세지게 되고, 이를 감당하려고 혈관은 또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좀 부풀어 오른 혈관은 작은 압력에도 쉽게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짜게 먹었을 때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보건기준에 따르면 우리 소금 6g씩을 만약에 더 먹게 됐을 때는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이 56%가 증가하게 되고,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6%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짜게 먹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기 그래프의 맨 앞에가 09년도, 2009년도고요. 저쪽 끝에가 2025년, 2026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쭉 내려가죠. 이제 나라에서도 계속 싱겁게 먹어야 됩니다.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금 섭취량이 줄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끝쪽을 보면 3,136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식사에서 먹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량인데, 요 빨간 줄을 보시면 WHO 권고 기준이라고 써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정도는 먹어줘야 싱겁습니다 라고 말한 권고 기준에는 아직 1.5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싱거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섭취량은 하루에 소금 6g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매일매일 그람수를 맞춰서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드실 때는 염분이 높은 음식을 어떻게 바꿔 드셔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국물, 찌개 종류죠. 그래서 항상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에 말아서 전부 다 이렇게 후루룩 드시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숭늉으로 가끔은 대체해서 드시는 것, 그리고 김치는 이제 소금에 절여놨죠. 그래서 김치를 물에 씻어도 사실 나트륨 함량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겉절이나 아니면 물김치 건더기, 아니면 식초에 절인 쌈무 종류 권장을 드리고 있고, 소금이나 장류, 짠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짜지 않은 양념류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좀 신맛이 나는 종류들, 또는 매운맛 나는 재료들, 또는 고소한 맛이 날 수 있는 기름 종류들 활용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아찌, 젓갈, 아니면 이제 생선인데 자반 종류들, 이런 애들은 일단은
가공되거나 절여놓지 않은 것들을 권장드리고 있어서 샐러드 종류나 바로바로 무친 생채 종류 아니면 생선도 생물로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이제 고기긴 고기인데 소금에 절인 고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소금에 절이지 않은 그냥 일반 이제 소, 돼지, 닭고기 등을 요리해서 드실 수 있게 권장을 드리고 있고 미원이나 다시다 종류에도 당연히 나트륨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외에 좀 새우 종류,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종류 좀 감칠맛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외식 음식에 포함된 소금의 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끼 나가서 만약에 갈비탕을 한번 한 끼에 드시겠다 하면 한 끼에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이 4.25g입니다. 아까 제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게 6g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요거 한 끼 먹었을 때 내가 원래 하루에 먹어야 되는 총 나트륨의 70%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외식 음식을 고를 때도 좀 요령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생활에서 줄이기 위해선 식품을 구매할 때는 뒷면에 영양 표시가 있어요. 거기 나트륨 란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조리를 할 때는 저희가 강조드리는 건 밑간 하시지 마세요. 졸여 드시지 마세요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고기를 드셔도 제육볶음이나 불고기보단 구워서 소금을 찍어 드시거나 아니면 생선도 졸여 드시지 말고 구워서 간장을 찍어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해조류, 해산물, 햄 이렇게 원래 짠 음식들 있죠. 얘네는 가급적 한번 물에 담갔다가 그 이후에 꺼내서 데치거나 조리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드실 때는 특히 국 줄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분들은 국이 없으면 밥을 안 드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엔 좀 국그릇을 작게 바꿔보시고 좀 작은 국그릇에 익숙해지시면 찌개 종류를 좀 피해주시고 맑은 국들, 뭐 묵국이나 콩나물국이나 이런 종류들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안 드시는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하루 한 끼 정도는 국 없이도 식사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러니까 칼륨이라는 건 나트륨을 좀 내보낼 수 있게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나물 반찬이라든지 샐러드라든지 꼭 곁들여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외식할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나트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념이 좀 따로 나오는 음식들을 메뉴를 좀 골라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비빔밥이나 이런 종류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요새는 저염 실천 음식점이라고 좀 표시가 있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가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쭉 종합해서 한 끼를 꾸려보면 이제 밥은 뭐 잡곡밥 드시는 것 가능하고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아니면 숭늉으로 대체해 주시는 것 그리고 생선은 간이 안 된 생선으로 구입을 해서 구워서 찍어 드실 수 있게 그리고 채소도 절여져 있는 게 아니라 신선한 채소 드시는 것 김치 대신에 물김치를 활용해 보시는 것 그리고 나물을 조리하실 때는 이렇게 조물조물 하실 때 기름이랑 들깨가루를 먼저 해주시고 마지막에 간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혈관을 막는 기름과 달달한 간식을 줄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맨 위가 건강한 사람의 혈관이에요. 그리고 맨 아래는 고지혈증 환자분들의 혈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란 게 좀 많이 쌓였죠. 플라그라고 하고요. 식사적으로는 포화지방 아니면 이제 트랜스지방 아니면 단순당이라고 하는 걸 좀 많이 드실 경우엔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해요. 그것이 혈관을 막는 플라그를 만드는데 그럼 이제 포화지방이 뭔지, 트랜스지방이 뭔지를 알려드리면 일단 포화지방이라고 하는 건 기름진 고기 종류 또는 이제 믹스 커피 또는 라면, 과자, 초콜릿, 버터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기를 뭐 삼겹살을 절대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원래 주 3회를 먹었다면 주에 1회 정도로 줄이는 것 또는 좀 기름기가 적은 부위로 대체해서 목살이나 뭐 사태나 앞다리살이나 이런 부분을 골라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믹스커피는 안 됩니다. 네, 믹스커피는 끊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블랙커피를 드시거나 아니면 라떼 종류를 드실 때도 무지방이나 저지방 우유를 활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간식으로 좀 달달한 걸 좋아하시고 많이 드셨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횟수를 줄이는 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라면을 혹시 자주 드시면 라면은 그 요새 건면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해 주시는 것.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건 기름을 한 번 더 끓였어요.
그래서 튀긴 종류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린, 팝콘, 도너츠, 아니면 감자튀김, 과자 종류들, 케이크, 햄버거, 아니면 치킨 종류, 버터 종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름에 좀 튀기는 요리 대신에 가급적이면 좀 구부어서 아니면 좀 데쳐서 이런 종류들로 조리법을 활용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꼭 뚜껑 잘 닫아서 어두운 곳에 산패를 막기 위해서 보관해 주시는 걸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과자나 팝콘을 드시는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뒷편에 보면 똑같이 영양 성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트랜스 지방의 숫자가 써 있다. 가급적이면 고르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는 보통 이제 병원 오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얘네가 음식에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을 원래 가지고 있다 했을 땐 하루에 한 300mg으로 제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어느 정도면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개에서 2개까지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만약에 계란을 드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흰자를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이런 해산물 종류나 아니면 동물의 내장 종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막 며칠 내내 먹지 않는다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금지되지는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달한 거, 이제 당을 올린다고는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당을 올리고도 남는 애들은 아까 보여드린 그 피 속을 막는 그런 플라그,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체중도 높일 수 있죠. 우리 제일 첫 번째가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였죠. 그래서 달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주 1, 2회 미만으로 드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특히 액상과당, 그 이제 음료나 이런 종류에 들어간 것들, 그래서 물 드시는 거 항상, 그리고 커피도 믹스커피 안 드시는 거, 그리고 차 종류도 요새는 과일 청차 이런 거 카페에 많이 팔죠. 그거 말고 티백으로 드시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건강한 단맛은 조리하실 때도 우리 설탕이나 꿀이나 이런 거 대신에 이제 무나 사과, 양파 이런 데서 단맛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오메가3, 오메가6죠. 요거는 그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식품으로 드셨을 때 이제 소화흡수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권장을 드리고 있고, 혈중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근데 다만 너무 과하게 드셨을 경우엔 혈액 응고에 이상을 야기할 수 있어서 적정량을 드실 거예요. 그럼 적정량은 우리 등푸른 생선회 같은 경우에는 주에 1번에서 2번까지만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드셔주시면서 기름을 쓸 때 이제 식물성 기름 활용하시는 거 정도만 해주셔도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충분히 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건강한 식사 패턴 만들기인데, 특정 음식이나 특정 영양소가 중요하다기보단 혈관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만드는 게 우린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저지방 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 자체를 굉장히 적게 만든 식사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기름기 없는 닭고기, 그리고 무지방 우유, 그리고 채소도 무조건 기름 안 써서 그냥 데쳐서 먹는 것이 이제 저지방 식단이고, 옆에 있는 건 지중해 식단이라고 좋은 지방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3가 좀 풍부한 식사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식물성 기름 사용하는 것들, 등푸른 생선 드시는 것들, 이런 식사 2가지를 놓고 연구를 해봤을 때 뇌졸중 위험도를 낮추는 건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30% 이상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방 자체를 아예 먹으면 안 된다라기보단 좋은 지방을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혈관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중해식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그냥 쭉 종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 많이 먹어줘야 되니까 곡물, 야채, 과일 드시는 것, 그리고 기름을 쓸 때는 올리브유 또는 식물성 기름 활용해 주시는 것, 그리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신다거나, 단백질이랑 오메가3 섭취 위해서 등푸른 생선 드시는 것, 해산물 드시는 것, 그리고 단백질은 닭고기, 달걀, 유제품 섭취하는 것, 붉은 육류는 주 1회 정도 드셔주시는 것,
그리고 콩, 두부도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탕, 가공식품은 드시는 걸 최소화해 주시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이런 종류들이 식이섬유예요. 잡곡, 채소, 과일, 버섯, 아니면 이제 해조류 이런 건데,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혈당도 낮춰주고 변비도 예방해주고,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까지 주는 애들이라 하루에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하루에 필요한 양이 25에서 30g이에요. 이걸 먹기 위해서는 방법들은 곡물 드시는 것, 생채소, 생과일, 그리고 요리할 때 채소 드시는 것, 그리고 외식할 때도 최대한 채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는 건데, 만약에 하루 전체 양으로 봤을 땐 아침에는 우리 잡곡밥 드시고, 그리고 나물 한 접시, 콩자반 한 접시를 드세요. 그리고 점심엔 똑같이 잡곡밥에다가 채소를 또 한 접시 드시고, 저녁에도 잡곡밥에 김치 한 접시에 이제 버섯 들깨볶음 같은 거 해서 드시고, 그리고 간식으로도 사과나 고구마, 견과류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하루에 다 드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루의 섭취량인 30g 정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많은 양이긴 하지만 꼭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코올 섭취는 당연히 금주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영양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열량이 높아요. 그리고 뇌졸중 위험까지 높입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죠. 예를 들면 생맥주 우리 500cc 한 잔에 드시면 밥 3분의 2 공기를 먹는 거랑 똑같아요. 열량이 생각보다 많이 높죠. 그래서 금주하시는 건 중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뇌졸중 이력이 있어서 이제 와파린 또는 쿠마딘이라고 하는 약물을 먹고 있다 하면 비타민 K가 와파린이랑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효를 좀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는 걸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색 채소 중에는 고추잎, 공신채, 근대두릅, 깻잎, 아니면 뭐 열무, 취나물, 호박잎 이런 종류들을 제한을 하고 있고, 기타로는 저희가 그 건강기능식품, 뭐 청국장환이라던가 3종류, 아니면 생식이나 선식이나 녹즙 드시지 않는 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와파린을 먹고 있다 하면 요거는 꼭 참고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아까 또 맨 처음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재발 방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약 먹는 거, 병원 오는 것보다 식습관 개선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가면 먹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많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식습관을 우리 짜지 않게, 달지 않게, 기름지지 않게 드시는 걸 잘 유지하셔서 이제 뇌졸중 예방에 모두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